이야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저에겐 채널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진 초호화 시니어 타운, 골든 팰리스. 40층 최고급 로열 스위트에서 박춘자 여사가 눈을 떴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1시간을 보내며 완벽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붉은 루비 매니큐어, 샤너브, 향수, 그리고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값비싼 브랜드로 치장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명품 진열장 같았죠.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박 여사는 이탈리아산 명품 커피잔에 루악 커피를 따르며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은 바로 아래층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었죠. 특히 어린 시절 함께 흙바닥에서 뒹굴던 그 여자, 최영희를 괴롭히는 것은 그녀만의 특별한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한강과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박 여사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대 남편의 땅 투기 덕분에 하루아침에 졸부가 된 이후 그녀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심지어 과거까지도 말이죠. 같은 시각 골든 팰리스 지하 1층 형광등이 깜빡이는 좁은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최영희 여사는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독약과 세제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72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묘한 품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낡은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얼굴에 주름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잠깐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뭔가 다른 깊이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골든 팰리스 로비는 부유한 입주민들의 수다로 떠들썩했습니다. 박 여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화려한 샤넬 정장을 차려입고 중앙 소파에 자리를 차지했죠. 그녀 주변으로는 다른 부유한 부인들이 모여들어 아첨 섞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도 정말 우아하세요. 그 목걸이 정말 아름답네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지위에 맞는 품격은 유지해야 하니까요. 박 여사는 교만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청소 수레를 끌고 나타난 최 여사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죠.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꾼처럼 박 여사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어머, 최 씨, 거기 잠깐 서봐요. 박 여사의 날카롭고 거만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최 여사에게 쏠렸죠. 최 여사는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서는 굴욕감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인내심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내 방 앞 복도 제대로 안 닦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비싼 돈 내고 여기 사는 줄 알아요? 박 여사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 앞에서 최 여사를 모욕하는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하루 중 가장 달콤한 복수의 시간이었죠. 50여 년 전 가난했던 시절 느꼈던 모든 굴욕을 지금 되갚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 여사의 조용하고 차분한 대답이 박 여사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그녀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듯 다른 입주민들을 둘러보며 말했죠. 이런 사람들은 평생 그런 일이나 하며 사는 게 천직이에요.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요. 분수를. 그 순간 최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스쳐간 그녀의 눈빛은 박 여사가 기대했던 굴복이나 굴욕감과는 전혀 달랐죠. 그 안에는 마치 거대한 빙산처럼 차갑고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짧은 순간이어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네, 박 여사님.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최 여사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청소 수레를 밀고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는 승리감에 젖어 다른 입주민들에게 돌아서서 말했죠. 저런 사람들 보면 참 딱하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일자리라도 만들어주니까 감사해야죠. 입주민들 중 일부는 박 여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그녀의 노골적인 갑질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젊은 김 매니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죠. 복도를 걸으며 최 여사는 50여 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서울은 폐허였고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 시절, 명동의 한 판잣집에서 꽁보리밥 한 덩이를 나눠 먹으며 꿈을 키우던 두 소녀가 있었죠. 춘자야, 우리도 언젠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럼 영희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잖아. 우리도 열심히 살면 돼. 그때의 춘자는 지금의 박 여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순수했고 친구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따뜻한 소녀였죠. 하지만 돈이 그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후 2시 박 여사는 또 다른 쇼를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를 로비 한복판으로 불러내더니 다른 입주민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훈계를 늘어놨죠. 최 씨, 당신은 평생 남의 밑에서 살 팔자예요. 괜히 주제넘는 생각은 하지 말고 시킨 일이나 제대로 해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를 괴롭히는 것에서 기이한 쾌감을 느꼈죠. 마치 어린 시절 가난했던 자신에게 복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주먹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스쳐 지나갔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 매니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갓 입사한 신입이었고 박 여사는 골든 팰리스의 VVIP였습니다. 그녀의 비위를 거스르면 자신의 미래가 위험할 것이 분명했죠. 저녁이 되어 골든 팰리스가 조용해지자 최 여사는 혼자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작업화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춘자야, 넌 정말 변했구나.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청소부 복장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최영희 여사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이 건물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낡은 작업화 뒤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제국이 숨어 있었죠. 며칠 후 아침 골든 팰리스 로비에 화려한 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금색 테두리로 장식된 공고문에는 제15회 골든 팰리스 황금 주민상 후보 모집이라는 글씨가 반짝이고 있었죠. 이 상은 골든 팰리스 입주민들 중에서 품격과 공동체 기여도를 종합평가해 단 한 명에게만 수여하는 이곳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박춘자 여사는 공고문을 본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번뜩였죠. 이 상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무시해온 시댁 식구들, 그리고 재력을 자랑하던 옛 친구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거든요. 이번엔 내가 반드시 타야 해. 반드시. 박 여사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수상자였던 위층 김 회장 부인에 대한 질투심도 한몫했죠. 그 여자가 받은 트로피와 화환,
그리고 모든 입주민들의 부러운 시선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최영희 여사의 모습이 박 여사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기막힌 계획이 떠올랐죠. 최 씨, 여기 와봐요. 박 여사의 부름에 최 여사는 걸레를 꼭 쥐고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는 최 여사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문을 꽝 닫았죠. 오늘부터 넌 내 개인 비서야. 청소는 뒷전이고 내일부터 도와줘야 해. 박 여사의 일방적인 선언에 최 여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 담당이라서 뭐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덕분이라는 걸 잊었어?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의 앞에 바짝 다가서며 협박하듯 말했죠. 내가 황금 주민상 탈 때까지만이야. 그 후엔 원래대로 돌아가고. 알겠지? 최 여사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의 비뚤어진 미소가 더욱 깊어졌죠. 그날부터 박 여사의 무자비한 이미지 메이킹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다른 입주민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돌리는 것이었죠. 백화점에서 수입 과자 세트를 수십 개 주문한 박 여사는 최 여사에게 모든 배송을 맡겼습니다. 각 집마다 정성스럽게 전해줘. 그리고 내가 직접 골랐다고 말하는 거 잊지 말고. 최 여사는 무거운 선물 상자들을 들고 골든 팰리스의 모든 층을 오르내렸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수십 개의 선물을 배달하는 것은 고역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해냈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이 직접 고르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박 여사님 정말 센스가 좋으셔. 이런 걸 어떻게 알고 고르셨을까? 입주민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음을 확신했죠. 이틀 후 박 여사는 더 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골든 팰리스 로비에 최고급 호접난 화분 20개를 기증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우리 골든 팰리스가 더욱 아름다워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어요. 박 여사는 관리사무소에서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벽 5시에 최 여사를 꽃시장에 보내 가장 싼 난초들을 사오게 한 것이었죠. 꽃집 아저씨한테 잘 보이게 포장해달라고 해. 그리고 값은 절대 말하지 마. 최 여사는 새벽부터 강동 꽃시장을 헤매며 박 여사가 지정한 난초들을 골랐습니다. 무거운 화분들을 택시에 실어 나르는 것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죠. 택시기사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할머니, 꽃집 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일이에요. 최 여사는 씁쓸하게 대답하며 무거운 화분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허리와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오후에 화분들이 로비에 배치되자 입주민들이 몰려들어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와, 정말 고급스럽다. 박 여사님 대단하시네요. 이런 난초가 얼마나 비싼 줄 아는데 정말 대단해요. 박 여사는 겸손한 척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황금 주민상이 점점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 날 박 여사는 더욱 큰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입주민들을 위한 고급 다과회를 열겠다고 공지한 것이죠. 최 씨, 백화점 지하에서 케이크랑 샌드위치 주문해와. 그리고 테이블 세팅까지 다 내가 해. 최 여사는 또다시 무거운 짐들을 들고 골든 팰리스를 오르내렸습니다. 다과회 준비부터 서빙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죠. 박 여사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기만 하면 됐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센스가 좋으셔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내세요? 에이, 별것도 아닌걸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박 여사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쪽에서 땀을 흘리며 서빙하는 최 여사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됐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 매니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의 노골적인 갑질과 거짓말들이 너무나 뻔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갓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고 박 여사는 골든 팰리스의 VVIP 중에서도 최고급이었습니다. 이건 너무하다. 김 매니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것이 뻔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박 여사의 평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입주민들은 그녀를 칭찬하기에 바빴고 황금 주민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죠. 올해는 박 여사님이 확실해 보여요. 맞아요.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이 또 있을까요? 박 여사는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든 일을 해낸 최 여사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구석에서 청소나 하는 보잘것없는 청소부로만 여겨졌죠. 저녁이 되어 하루 일과를 마친 최 여사는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죠. 다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황금 주민상 후보 접수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아침, 박춘자 여사는 거울 앞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2달간의 이미지 메이킹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결정적인 인상을 남길 마지막 카드가 필요했죠. 그래, 이번엔 정말 큰 걸로 해야 해. 박 여사는 화장대 서랍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다른 시니어 타운에서 열린 자선 경매 기사였죠. 거기서 영감을 얻은 그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후 2시 골든 팰리스 관리사무소에 박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김 매니저에게 당당하게 선언했죠. 이번 주 토요일에 로비에서 자선 경매를 열고 싶어요. 우리 집안의 가보를 기증해서 수익금은 모두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려고요. 김 매니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선 경매라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정말 좋은 취지네요. 어떤 물건을 기증하실 예정이세요?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온 고려청자예요. 정말 귀한 건데 좋은 일에 쓰였으면 해서요. 박 여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했습니다. 김 매니저는 그녀의 숭고한 정신에 감동했죠. 하지만 사실 박 여사에게는 그런 갑옷 따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날 오후 인사동으로 향했죠. 골목 안쪽의 한 도자기 가게에서 10만 원짜리 모조 청자 하나를 골랐습니다. 아저씨, 이거 정말 고려청자처럼 보이죠? 그럼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가게 주인의 말에 박 여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청자를 고급 포장지로 싸달라고 부탁했죠. 이틀 후 박 여사는 최영희 여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최 씨, 토요일 자선 경매 준비 좀 도와줘. 특히 이 청자는 정말 소중한 거니까 조심히 다뤄야 해. 박 여사는 포장된 청자를 최 여사에게 보여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최 여사는 포장지 너머로 보이는 청자를 잠깐 바라봤죠. 그녀의 눈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지만 박 여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골든 팰리스 로비는 자선 경매를 위해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박 여사는 중앙무대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소중한 가보를 내놓게 된 것은 순전히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가짜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그녀의 숭고한 정신을 칭찬했죠. 이 고려청자는 우리 집안이 4대에 걸쳐 지켜온 보물입니다. 하지만 혼자만 간직하기보다는 모두를 위해 쓰였으면 좋겠어요.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박 여사는 최 여사에게 이상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 씨, 청자를 저 테이블로 옮겨줘.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게. 박 여사가 가리킨 곳은 로비에서 가장 동선이 복잡한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통로 바로 옆이었죠. 최 여사는 의아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청자를 조심스럽게 옮기던 최 여사를 바라보며 박 여사는 은밀하게 한 아이의 엄마에게 눈짓했습니다. 며칠 전 미리 돈을 건네주며 부탁해둔 여자였죠. 기억하죠? 제가 손짓하면 아이가 뛰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히 일만 커지는 건 아닐까요? 걱정 마세요. 그냥 실수인 척하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박 여사의 눈에는 섬뜩한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청자를 세 자리에 놓는 순간 박 여사가 은밀하게 손짓했습니다. 그 신호를 본 아이 엄마는 억지로 아이를 밀어냈죠. 어린이 여러분도 가까이 와서 보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 맞춰 7살쯤 된 아이가 청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최 여사에게 세게 부딪혔죠.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청자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죠. 아, 안 돼. 세상에 어떡해.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력은 정말 대단했죠. 진짜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400년을 지켜온 우리 집안의 보물이. 어머 어머. 박 여사의 절망적인 외침에 모든 시선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최 여사에게 쏠렸습니다. 최 여사는 깨진 청자 조각들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죠. 최 씨,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박 여사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최 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최 여사의 뺨을 세게 때렸죠. 평생 남의 것만 닦고 살더니 결국 이런 사고를 치는구나. 내가 어떻게 감히. 쪽? 박 여사의 손바닥이 최 여사의 뺨에 닿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여사의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렀죠.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여사의 조용한 사과에 박 여사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이 귀중한 청자가 되돌아와? 내 평생 월급으로도 못 갚을 보물이었어. 입주민들은 박 여사를 위로하기 바빴습니다. 누구도 최 여사를 동정하지 않았죠. 박 여사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정말 안 됐어요. 그런 귀중한 보물을. 하지만 이 모든 소동을 석연치 않게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 매니저였죠. 그는 박 여사와 아이 엄마 사이의 이상한 눈짓을 목격했거든요. 게다가 아이가 일부러 부딪힌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매니저는 조용히 관리사무소로 돌아가 보안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오늘 사건의 CCTV 녹화 버튼을 눌렀죠.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계속해서 최 여사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이 사고 책임져야 해. 당장 사라져.
최 여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50여 년간 참아온 모든 굴욕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죠. 하지만 최 여사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깨진 청자 조각들을 조용히 치우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춘자야, 내가 이렇게까지 추악해질 줄이야. 그날 밤 김 매니저는 CC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죠. 박 여사가 아이 엄마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아이가 일부러 최 여사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계획된 일이었어? 김 매니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두려움도 느꼈죠. 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는 것인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자선 경매 소동이 벌어진 지 이틀 후 골든 팰리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영희 여사는 귀중한 갑오를 깬 파렴치한 청소부로 낙인 찍혀 있었죠. 입주민들은 복도에서 최 여사를 만나면 노골적으로 피하거나 험담을 쏟아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거야? 조심성이라곤 전혀 없어. 박 여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평생 아껴온 갑오를 그렇게 날려버리다니. 나라면 당장 해고시켰을 거야. 박 여사님이 너무 착하셔서 그런 거지. 최 여사는 이런 시선들을 감내하며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죠. 최 씨, 어제 내 방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했더라. 변기 뒤쪽에 얼룩이 그대로 있던데?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긴.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될 걸 왜 확인이야? 역시 나이 든 사람은 일 처리가 엉성해. 박 여사는 다른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로비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최 여사를 꾸짖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입주민들은 박 여사에게 더욱 동정과 지지를 보냈죠. 반면 박춘자 여사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갑오를 기꺼이 기증하려다가 그런 변을 당한 박 여사를 성인처럼 떠받들기 시작했거든요. 박 여사님 같은 분이 황금 주민상을 받아야 해요. 맞아요. 이렇게 희생정신이 투철하신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올해는 박 여사님이 확실해 보이네요. 이런 소문들이 골든 팰리스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표면적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죠. 한편 김 매니저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확인한 CCTV 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박 여사가 아이 엄마에게 돈뭉치를 건네는 장면, 그리고 아이가 명백히 의도적으로 최 여사에게 달려드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걸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김 매니저는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정의감과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계속 충돌했죠. 바로 그때 박 여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 매니저, 오늘 오후 5시에 내 방으로 와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 매니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죠. 오후 5시 김 매니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박 여사의 로열 스위트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 여사는 고급 소파에 앉아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와요, 김 매니저. 앉아요. 박 여사는 친근하게 말했지만 김 매니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자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지켜봤거든요. 박 여사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 매니저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했죠. 자네 아직 계약직이지? 정규직 되고 싶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 매니저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내가 이번에 황금 주민상을 받으면 자네 정규직 전환은 물론이고 지배인 자리까지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박 여사의 제안에 김 매니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규직도 지배인 자리도 그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나한테는 그 정도 영향력이 있어요. 박 여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본론을 꺼냈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김 매니저의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거든요. 입을 좀 무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최 씨 행동을 좀 더 자세히 감시해주고요. 감시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김 매니저는 어리둥절했지만 박 여사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CCTV나 녹음기 같은 걸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자네도 젊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 잘 알 텐데? 박 여사의 말에 김 매니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여사가 자신이 CCTV를 확인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김 매니저는 거짓말로 얼버무렸지만 박 여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없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앞으로도 그런 게 없기를 바라고요. 박 여사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 매니저, 세상살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때로는 눈 감고 귀 막는 것도 지혜예요. 무슨 말씀인지. 자네도 나이가 30이 넘었으니까 현실을 알아야 해요. 정의감도 좋지만 자신의 미래가 더 소중한 법이에요. 박 여사의 협박에 김 매니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만약 자네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한다면, 글쎄요, 이 업계가 얼마나 좁은지 알겠지만 어디서든 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박 여사는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하며 김 매니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자네 앞길은 훤하게 열릴 거예요. 어때요? 현명한 선택을 해보지 않겠어요? 김 매니저는 극도의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박 여사의 제안이 매력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무고한 최 여사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김 매니저의 애매한 대답에 박 여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기회라는 게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김 매니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지배인 자리까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그 대가로 진실을 묻어버리고 무고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해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김 매니저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박 여사의 악행은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진실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박 여사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골든 팰리스에서는 박 여사가 황금 주민상을 받을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최 여사에 대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죠. 박 여사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춘자 여사와 김 매니저의 은밀한 거래 후 며칠이 지난 오후 최영희 여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미국에서 유학 중인 유일한 혈육, 손녀 지은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죠. 지은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 저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최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녀는 그녀에게 세상 전부나 다름없었거든요. 척추를 심하게 다쳐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해요. 안 그러면 평생 걸을 수 없대요. 의사가 뭐라고 하니? 이틀 내로 수술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수술비가 3억 원이나 돼요. 3억 원. 회장 신분에는 푼돈이었지만 월급 150만 원 청소부에게는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죠? 저 정말 무서워요. 전화를 끊은 후 최 여사는 청소용품 보관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녀를 구하려면 정체를 밝혀야 했지만 그랬다가는 모든 계획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죠.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춘자 여사가 악마 같은 미소로 나타났습니다. 어머, 최 씨. 여기서 혼자 뭐해요? 박 여사는 사설 탐정을 통해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야,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라도 생겼어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박 여사의 계속된 추궁에 최 여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손녀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어머나, 어떻게 된 일이에요? 교통사고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얼마나 들어요? 3억? 3억 원이요. 박 여사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큰 돈이네요. 그런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대신 조건이 좀 있어요. 박 여사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완벽한 계약서였죠. 최 여사가 서류를 읽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노예계약서나 다름없었거든요. 첫 번째 조건 10년간 박 여사의 전속 가사도우미로 일할 것. 두 번째 조건 월급 전액을 빚 갚는 데 사용할 것. 세 번째 조건 모든 입주민 앞에서 무릎 꿇고 깨진 청자에 대해 공식 사죄할 것.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해요?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현실을 봐요. 지금 누가 당신에게 3억 원을 빌려주겠어요? 박 여사의 말은 잔혹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어때요? 손녀 목숨이 달린 일인데 자존심이 더 소중해요? 최 여사는 극도의 갈등에 빠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존엄성을 모두 내려놓고 저 추악한 동창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인지. 시간이 없어요, 최 씨. 손녀분 수술 시간이 임박하지 않았나요? 박 여사의 재촉에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만 하나요?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죠. 최 여사는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내일 오후 3시에 로비에서 공식 사죄식을 가질 거예요. 모든 입주민들 앞에서 말이죠. 박 여사는 승리자의 미소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죠. 지은아, 할머니가 반드시 널 구해낼게. 하지만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굴욕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50여 년 전 가난했던 시절 서로를 의지하며 꿈을 키우던 그 순수한 소녀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지만
최 여사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면 골든 팰리스 로비에서 최영희 여사의 인생 최대 굴욕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양심의 갈등에 빠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골든 팰리스 로비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춘자 여사가 모든 입주민들에게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소집을 걸었거든요.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화려한 검정 정장을 차려입고 중앙에 서 있었죠. 마치 재판관처럼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3시가 되면 최영희 여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할 예정이었거든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중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박 여사의 말에 입주민들은 더욱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한편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작업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분 후면 평생의 굴욕을 당해야 했지만 손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최 여사는 보관실 문을 열고 로비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무거웠지만 손녀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죠. 바로 그때 관리사무소에서 김 매니저가 다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온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무고한 최 여사가 이런 굴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김 매니저의 외침에 로비로 향하던 최 여사가 멈춰섰습니다. 입주민들도 모두 김 매니저를 바라봤죠. 김 매니저, 지금 뭐 하는 거야? 방해하지 마. 박 여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김 매니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 하시면 안 돼요. 김 매니저는 최 여사에게 달려가더니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 여사는 당황했죠. 김 매니저, 뭔 소리예요? 비켜주세요. 어머님, 저와 함께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김 매니저는 최 여사의 손을 잡고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박 여사는 이상한 예감에 얼굴이 굳어졌죠. 김 매니저, 당장 돌아와. 하지만 김 매니저는 박 여사의 외침을 무시하고 최 여사를 계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김 매니저는 휴대폰을 꺼냈죠. 어머님, 이걸 보세요. 김 매니저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며칠 전 자선 경매 당일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아이 엄마에게 돈뭉치를 건네는 장면, 그리고 아이가 명백히 의도적으로 최 여사에게 달려드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최 여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박 여사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럴 수가. 정말 모든 게 연출이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도 무서워서. 이제야 말씀드려요. 김 매니저의 고백에 최 여사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악행이 선량한 젊은이까지 비겁하게 만든다는 게 가슴 아팠거든요.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분에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최 여사의 목소리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주눅든 청소부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서린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김 매니저는 최 여사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슬픔과 인내의 눈빛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주인다운 냉철함이 서려 있었죠.
최 여사는 조용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플랜 B를 시작해. 짧은 통화였지만 김 매니저는 그 한마디에서 엄청난 권위를 느꼈습니다. 골든 팰리스 신년회를 일주일 앞당겨 그리고 모든 재단 임원들에게 참석 공지를 보내고 최 여사의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최 여사는 김 매니저를 바라봤죠. 젊은이, 자네가 오늘 보여준 용기 덕분에 모든 것이 바뀔 거야. 어머님, 혹시 어머님은? 김 매니저가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최 여사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영상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둬. 아주 중요한 증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편 로비에서는 박 여사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와 김 매니저가 사라진 지 이미 10분이 넘었거든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시간이 다 됐는데. 박 여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아 불안했죠. 박 여사님,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입주민들도 궁금해했지만 박 여사는 제대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최 여사가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미리 예고할 수는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계단에서 최 여사와 김 매니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굴복하거나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춘자 씨, 최 여사가 박 여사를 부르는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 씨, 어디 갔다 온 거야? 시간이 다 됐잖아. 박 여사는 다급하게 말했지만 최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뭐, 무슨 소리야? 계약서에 사인했잖아. 박 여사의 목소리에 당황이 서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계약서? 그런 더러운 종이 쪼가리 말이야? 최 여사의 말에 로비에 있던 입주민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최 씨, 정신 차려. 내 손녀 수술비 어떡할 거야? 박 여사는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것도 잊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춘자 씨는 걱정하지 마. 최 여사는 김 매니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김 매니저가 관리사무소로 달려가더니 곧 무언가를 들고 나왔죠.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 시간이 왔어. 최 여사의 선언에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했거든요. 일주일 후 골든 팰리스 대강당은 화려하게 장식돼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앞당겨진 신년회에는 재단 전체의 최고 위급 인사들과 골든 팰리스의 모든 입주민들이 참석했죠. 무대 위에는 황금색 트로피가 빛나고 있었고 사회자는 긴장된 목소리로 진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제15회 황금 주민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춘자 여사는 최고급 샤넬 드레스를 입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지난 일주일간 채영이 여사가 자취를 감춘 것도 모자라 김 매니저마저 이상하게 굴어서 불안했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의 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올해의 황금 주민상 수상자는 박춘자 여사님입니다. 사회자의 발표에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박 여사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올라갔죠.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 여사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완벽한 연기를 펼쳤죠.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제 소중한 가보가 깨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 상으로 모든 것이 치유받는 기분입니다.
박 여사의 말에 관객들은 또다시 동정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 여사는 마침내 원하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죠. 앞으로도 우리 골든 팰리스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골든 팰리스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니어 타운을 운영하는 한국 최대 요양재단의 설립자이자 명예회장님이십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무대 입구로 쏠렸습니다. 박 여사도 궁금해서 고개를 돌렸죠. 최영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박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무대 뒤편에서 걸어 나온 사람을 본 순간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허름한 청소부 복장이 아닌 고급 정장을 입은 최영희 여사가 위험 있는 걸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골든 팰리스 입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여사를 바라봤죠. 그들이 알던 초라한 청소부가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었다니. 최 여사는 아무렇지 않게 단상 중앙으로 걸어가더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 여사는 다리에 힘이 빠져 트로피를 떨어뜨릴 뻔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 여사의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춘자 씨. 최 여사가 박 여사의 이름을 부르자 박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오랜 벗이요. 최 여사의 입에서 자신의 본명이 나오는 순간 박 여사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트로피를 바닥에 떨어뜨렸죠.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이곳 골든 팰리스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최 여사의 고백에 관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궁금하시겠지만 가끔은 높은 곳에서 내려와 진짜 현실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김 매니저가 촬영한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아이 엄마에게 돈뭉치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아이가 의도적으로 최 여사에게 달려드는 장면, 그리고 박 여사의 가짜 통곡 연기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탄식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런 일이 정말 계획된 거였어? 너무 악독하다. 최 여사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춘자 씨, 당신은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사기까지 쳤습니다. 박 여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우리 어릴 적 생각해서. 어릴 적? 최 여사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 꽁보리밥 한 덩이도 나눠 먹으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했는데 당신은 그 모든 걸 잊고 돈으로 사람을 짓밟았어요. 박 여사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박춘자 씨, 당신은 오늘부로 골든 팰리스에서 퇴출입니다. 최 여사의 선언에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당신이 기부했다며 자랑한 모든 물품은 압수하고 재단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박 여사는 절규했지만 이미 준비된 경호원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김영수 매니저는 진실을 밝힌 공로로 본사 감사팀장으로 특별 승진시키겠습니다. 김 매니저가 무대에 올라오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 여사는 관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낮은 곳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박 여사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를 떠받들던 입주민들조차 경멸의 눈빛으로 외면했죠. 영희야, 영희야, 우리 친구 아니었어? 박 여사의 절망적인 외침이 강당에 메아리 쳤지만 최 여사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당 문이 닫히자 마침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관객들은 방금 목격한 일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워했죠. 최 여사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이곳의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골든 팰리스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최 여사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직원과 입주민이 서로 존중하는 진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침내 박춘자 여사의 50년 복수극이 막을 내렸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녀의 교만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박춘자 여사가 골든 팰리스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했죠. 한때 그녀를 떠받들던 입주민들은 이제 그녀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박 여사의 50년 복수극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골든 팰리스에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최영희 회장의 첫 번째 조치는 모든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었죠. 청소부부터 관리인까지 모든 직원들의 월급이 인상됐고 복지 혜택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최 회장의 선언에 직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해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천대받으며 일해온 청소 담당 직원들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꿈만 같았죠. 입주민들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청소부로 일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준 것이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직원분들께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야겠어요. 입주민들은 진심 어린 반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골든 팰리스는 점차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오후 최영희 회장은 자신의 회장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과 서울 시내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죠. 하지만 최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춘자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 가난하지만 순수했던 그때의 추억들, 그리고 돈이 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추악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씁쓸함까지. 춘자야, 넌 정말 어디로 간 걸까? 최 회장은 창가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죠. 어린 시절 꿈을 함께 키우던 그 순수한 소녀가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김영수 매니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김영수 감사팀장이라고 불러야 했죠. 그럼 들어와요. 최 회장이 대답하자 김 팀장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김 팀장은 정중하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최 회장은 고마운 마음으로 커피를 받아들었죠. 고맙네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가져다 줄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김 팀장은 최 회장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당신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나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죠. 최 회장의 겸손한 말에 김 팀장은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시는데. 김 팀장의 섬세한 배려에 최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요. 혹시 박 여사 때문인가요? 김 팀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꿈을 키웠죠.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회장님은 달랐잖아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김 팀장의 말에 최 회장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좋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들 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한강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회장님, 김 팀장이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복도 청소는 제가 할게요. 김 팀장의 예상치 못한 농담에 최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60여 년 만에 가장 환한 소녀 같은 웃음을 터뜨렸죠. 하하, 정말 그럴 거예요? 네, 진심이에요. 회장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한 리더는 가장 낮은 곳부터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김 팀장의 진심 어린 말에 최 회장은 더욱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회장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럼 우리 둘이 번갈아 가며 해요.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복도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죠. 그날 저녁 골든 팰리스 로비에서는 작은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최 회장이 청소부로 일했던 시절을 함께했던 동료들과 입주민들이 모여 감사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죠.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최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마워요.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그날 밤 최영희 회장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6.25 전쟁 직후 찍은 사진으로 어린 영희와 춘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춘자야, 언젠가 내가 진짜 춘자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 최 회장은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분노와 복수가 아닌 용서와 희망으로 가득한 목소리였죠. 몇 달이 흐른 후 골든 팰리스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니어 타운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직원과 입주민이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표본이 되었죠. 최영희 회장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같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돈의 힘이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진짜 품격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냈죠. 그녀는 평생의 숙제를 통해 세상에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황금보다 빛나는 것은 사람의 존엄성이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낮은 곳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